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장중에 방향성을 조금 찾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장 이 영향을 받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래도 우리 코스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다시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등락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0.2% 강세를 보여주면서 3,258선을 지나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09% 빠지면서 996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까지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지금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순위에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1위부터 5위 종목보다는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2차 전지주인 삼성 SDI에서만 지금 2.19%의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65만 3천 원에 거래를 맞춰줄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반면에 같은 2차 전지 주지만 1%에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1%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많이 올랐던 탓에 셀트리온 형제는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에서 4%대 약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대 내외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SK머티리얼즈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9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의 호조에 힘입은 건데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에 2017년 2분기에 분기 매출 60조 원을 돌파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모바일 디램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와 폴더블 폰 등 OLED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의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영국의 보다폰은 5G 이동통신망 장비 공급 업체로 삼성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5G 상용 사업을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신제품 출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성능 모바일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LPDDR5 멀티칩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멀티칩 패키지는 기존에 각각 분리가 돼 있던 모바일 디램과 낸드를 하나의 칩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이 공간 소비와 전력의 소모를 줄이고요. 성능을 높인 제품입니다. 주로 5G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제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제품인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장 초반부터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시총 3위 자리를 놓고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가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 자리가 뒤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종목 중에서 더 주목할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계속 거침없이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자회사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요소인데요. 한편 카카오의 경우에는 실물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카카오 내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한 플랫폼의 이름은 구독온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인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올해 1월에서 4월에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의 CATL도 위협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순위 상황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제약 바이오 기업 브랜드 평판 1위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만큼 브랜드 평판 지수가 3.68%가 상승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현대차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중단했던 중간 배당을 올해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주명부 폐쇄 없이 이번 달 30일 기준일만으로 올해 중간 배당을 받을 권리 주주를 확정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될 예정인데요. 현대차는 2015년부터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 연 2회 주주 배당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을 했는데요. 한편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일부 옵션을 없애는 선택지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올해 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레키루나주의 수출 모멘텀을 기대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황을 지금 살펴보시면요. 3.9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의 가치는 6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2달 넘게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또 배터리 화재 문제로 짓눌려온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2차 전지주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다는데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재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8%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CJENM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은 일본 5대 지상파 방송사 중에 하나인 TBS 그룹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요.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더니 이내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된 시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쌍방울의 주가 상황, 먼저 종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의 종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9.91%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1,39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의 종가도 살펴보시면 8.99%의 상승률을 기록해 줬습니다. 26,6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광림의 경우에는 장중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는 4.76%로 기록이 됐습니다. 4,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IOK까지 보겠습니다. 2.36% 올라주면서 2,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주가 상황부터 짚어보셨는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계열사들의 주가가 같이 강세를 보인 상황을 지금 보셨습니다. 이번 달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스타항공의 세부 실사를 거쳐서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뒤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혼조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장중에 양대 시장은 모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양상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2% 상승해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해줬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258.6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내림세가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카카오는 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3위에 자리하면서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14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38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마감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2.19%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65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14%가 빠지면서 27만 5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섬유의복과 증권 업종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전기전자, 제조업종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한 업종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운수창고 업종에서 1.33%의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의약품, 유통업, 조기 목재 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1,561억 원, 또 기관은 430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1,979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지금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04포인트 빠지면서 997.3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니까요. 지금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하루를 보낸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체크를 해보시면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2에서 4%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펄어비스와 에코프로비엠은 올라줬습니다. 펄어비스는 1.09%, 에코프로비엠은 0.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SK머티리얼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0.9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만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젠과 알테오즈는 2% 넘게 빠지면서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 먼저 보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81%의 급등세를 연출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류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오락문화, 운송 업종이 빨간불을 켜내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과 유통, 기타 서비스, IT 부품, 정보기기 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진 코스닥 시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개인 투자자는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57억 원, 기관 투자자는 460억 원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2,002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사더니 오늘은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